네, 다음은 상과목 보시겠습니다. 41번이고요. 텍스트의 문맥 파악을 위해서 단어 단위로 끊어서 판별하는 기법을 물어봤습니다. 네, 토픽 모델링, 그 주제 영역을 이제 토픽 단위로 뽑아서 하는 거고, 워드 클라우드는 워드에 대해서 시각화한 표현이었고요. 네, N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TF, IDF는 이제 빈도수와 이제 어떤 문서에서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이제 나타내는 기법이고요. 해당 내용은 지금 저희 이제 726페이지에 각각의 이제 토픽 모델링, 뭐 워드 클라우드, IF, IDF에 대해서도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42번은 선형회귀 분석의 오차항의 특성이 아닌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형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이 있는데요. 오차항은 이제 종속 변수의 관측치와 이제 예측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차항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형태, 그다음에 서로 독립하는가, 그다음에 분산이 이제 일정한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오차항의 특성하고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이제 특징하고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여기도 좀 우리 정오표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592페이지에 오차항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좀 정오표를 참조하시고 내용을 좀 네, 수정됐으니까 그쪽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3번입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정답을 네, 가르쳐 주냐,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게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에 대한 내용이죠. 뭐 가르쳐 주지 않고, 그다음에 무엇이 이에 속한다. 어떤 기법이 대표적인가 봤더니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은 이제 군집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네, 44번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문제입니다. 네, 선지 1번 보시면 모델 예측값과 실제 값이 오차인 이제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인공지능 학습에서 최적화된 비용에 대한 모든 변량에 대한 어떤 관계를 나타낸 함수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진 신경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합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네, 맞는 얘기죠. 3번 선지 보시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으로 발전했다. 뭐 조금 내용이 이상하죠. 네, 우리가 범위를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제 큰 범위는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이제 기계학습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인공신경망, 이제 딥러닝으로 발전하죠. 네, 그래서 3번이 이제 거리가 가장 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기울기 소실 문제로 인해서 암흑기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전성시대가 열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같은 문제로 이제 인공신경망 쪽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층 퍼셉트론 문제로 표현이 불가능한 논리회로는, 그래서 선형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제 이해가 쉽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어나 엔드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엑소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었고, 이제 멀티 퍼셉트론으로 이제 해결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엑소어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차 암흑기, 인공신경망의 1차 암흑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단층 퍼셉트론에서 엑소알 연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인지가 됐고, 이를 이제 해결한 게 다층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관련 내용은 우리 인공신경망 구조에도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살펴보시면 62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거의 이제 출제가 됐고요. 네, 그걸 보시면은 약간 이제 직접적으로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응용이 필요한 부분도 이제 몇 군데 있어서 이제 응용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응용 필요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네, 46번입니다. 오토 인코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딥러닝 부분에 우리 사전 학습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돼서 이제 그쪽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가장 잘못된 것을 이제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비지도 학습이다. 그리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사전 학습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사전학습, 딥러닝의 사전학습에 딱 속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네. 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 이제 입력수는 입력층 수보다 항상 작다. 네, 항상 작지는 않고 이제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이제 가장 이제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인코드에 대한 입력수와 디코드의 출력수는 동일하다. 그렇죠. 네. 오토 인코더가 목적 자체가 인코더를 동일하게 출력하는 잠재적인 작은 은닉 변수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교재나 이런 부분이 오토 인코더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47번 이제 불린 펑션에 대해서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함수로 이제 잘못된 것은 문제가 정확히 복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이제 그림만 보고 이제 만든 부분이라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정확히 저희 교재에 이제 이런 함수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응용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에서는 probability B바 A라는 거는 이제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보시면서 이제 선지를 보시면은 C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A, B에 대한 확률, 그다음에 E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 B, C에 대한 확률, C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 E라는 확률. 그랬을 때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E라는 C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E라는 확률 자체는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이제 설명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응용을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8번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고요. 1번부터 보시면 가지에 하나 남는 끝까지 진행한다. 네, 끝까지 진행하진 않고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정지 규칙과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이제 가지치기 그리고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둬서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49번 범주형 자료 분석 기법이 아닌 것은 보시면 우리가 크게는 이제 예측과 범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선형 회귀 분석은 이번 선지의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은 대표적인 예측에 대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예측이나 범주 둘 다 가능하고요. 네, 의사결정 나무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벡터 머신도 이제 범주형의 대표적인 이제 분석 기법이죠.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0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시계열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복구가 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이고 빈번한 발생 빈도가 없는 패턴.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장기적이라고 해서 추세인가 했는데 네, 이게 정확히 복구가 안 돼서 빈번한 발생 빈도가 없는 패턴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기인가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세나 주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아시면 풀 수 있게 이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좀 주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주기로 풀었는데 그거를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제 시즌을 하고 사이클을 하고 그리고 트렌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관점,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보기에서 잘 찾으셔가지고 정의를 했다면 아마 맞는 답이 되실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억나는 단어들이 중장기적이다, 빈번한 발생 빈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선지도 좀 보기도 좀 영어로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51번입니다. 연관 분석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연관 분석 기법으로 우리가 에이프리오리와 FP 그로스 그래서 장바구니 기법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에이프리오리가 정답인 2번입니다. 다음은 52번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은 분류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은 예측에 대해서 사용하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분류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형이 2번 선지는 자료형이 범주형을 갖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리고 3번은 y값이 0과 1 사이다. 4번은 대표적인 지도학습이죠. 근데 4번 선지는 비지도학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주로 이제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보다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가 좀 많이 없어졌다. 상과목에 대해서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이제 군집 분석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유형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54번 정준 연결의 로그 함수로 알맞은 것은 보시면 이제 정준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제너럴한 리니어 모델에서 자유모수를 이용하는 연결함수를 이제 정준 연결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평균 그 자체가 이제 포화송 분포에서의 평균 로그를 취한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포화송이라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규 분포 쪽은 이제 항등함수, 그다음 베르노이 쪽은 우리가 로짓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로그를 취한 것을 로그 함수가 이제 포화송 이제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쪽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제 생각엔 너무 좀 기사 시험에서 좀 딥하게 나온 것 같고요. 이런 포화송 분포나 이제 베르누이 이런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최우솔 기술사님이 작성하신 443쪽에 이제 정의하고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요. 네, 이런 정준 연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는 이제 부분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55번입니다. 네, 통계에서 이제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으로 모집단이 이제 3개 이상 시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보시면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으로 나눠서 이제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물어봤죠. 이제 평균에 대해서 모집단이 이제 1개냐, 그래서 T 검정, 2개냐, 이제 2개일 때 이제 페어에 대한 T 검정, 그다음에 이제 3개 이상일 때는 이제 아노바라고 하는 이제 분산 분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이나 우리 모수 유의성 검정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56번입니다. 비모수 통계 분석 기법인 윌콕스에 대해서 부호 랭크와 윌콕스에 대해서 순위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이제 비모수 통계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부호 순위는 일별량 이제 검정이다. 그다음에 순위합은 이별량 검정이다. 밑에 이제 저희 이제 표를 보시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에 대해서 보시면은 검정 결과가 대칭이 되어야 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대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수에서 가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에 대한 설명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래 수식이 나타내는 이제 회귀는 무엇인가? 규제가 있는 선형 회귀라고 해서 우리가 리치와 라쏘, 엘라스틱 넷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죠. 리치가 절대값이었나, 이제 라쏘가 절대값이었나, 어떤 게 제곱이었나를 헷갈리시는데, 우리는 이제 수식에 이제 제곱이 있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리치 회귀라고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보시니까 라쏘가 이제 영어가 이제 이렇게 L이라서 절대값이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리치 회귀 분석이 2번입니다. 네, 다음은 58번입니다. 네, 배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좀 개념 문제죠. 보시면은 이제 3번이 이제 부트스트랩 자료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부트스트랩 자료를 이제 어그리게이팅 결합해서 최종의 파이널 모델을 만드는 부분으로 배깅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약분류기를 강분류기로 만드는 방법, 오분류에 대해서 판단해서 강분류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부스팅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깅이 이제 풀 스펠링이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죠. 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델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달라지면은 모델에 대한 구조도 달라질 수 있고 데이터 정확도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앙상블이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앙생블 분석 기법의 이제 보팅이나 배깅, 부스팅, 뭐 스태킹까지도 설명이 좀 잘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59번입니다.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적화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7단원에서 이걸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까지도 이제 저희는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매뉴얼 서치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수동에 대한 값을 최적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나타내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베이지안에 대한 최적화 방법, 랜덤 서치에 대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매개 변수 최적화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상과목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맨하튼 거리를 계산하시오.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상과목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 A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점의 거리는 그래서 보기를 4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A는 1.1, B는 1.2, C는 2.2, 그래서 D는 4.1인데요. A에서 이제 두 번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이제 점 C고요. 그랬을 때 맨하튼 거리는 이제 C에서 2 빼기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Y축도 2 빼기 1에 대해서 절대값에서 더한 값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하고 이제 맨하튼 거리에 대해서 이제 잘 구별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